사람들은 야한 얘기가 나오면 귀가 쏠긋해지는 겁니까? 혹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집중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많이 하는 실험인데요. 네. 칵테일 파티 책상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과연 옆에 테이블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하고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잘 안 들리냐면요. 옆에 테이블에서 한국말을 하다가 중국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여기 집중을 하게 되면은. 왜냐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집중을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깃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듣고 싶은 얘기 들리죠. 야한 얘기, 뭐 여자 얘기. 맞습니다. 첫 번째 야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런 얘기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 내 욕하는 얘기? 그렇죠. 내 이름이 나왔을 때, 이름? 예, 나와 관련된 게 나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안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들리느냐 해봤더니 우리 뇌는 일단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나에 관한 거예요. 내 이름이 나온다는 건 뭔가 내 생존에 그렇죠. 맞아요. 대체 부분해야 되니까.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내 인사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뭐 나에 대한 욕이라든지, 예, 그렇죠. 사람 깨울 때도 깊이 잘 때 아무리 떠들어도 안 일어나다가 병사가 그럼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칵테일 파티 효과에서 발견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성적인 얘기. 종족 번식. 누가 사귄다더라. 사귀는 거보다 더 센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야 잤다더라. 누가 쟤랑 잤대. 뭐 했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하다못해 뒤에서 야, 저 여자 죽이지 않아? 이러면 다 돌아가서 그렇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의 해석이 뭐냐면 번식에 관한 이런 성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제 그런 실험이 되겠죠. 그게 남성, 여성 공통인가요? 남성들이 다수인 지금 여기서는 다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여성도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네, 남성, 똑같은 여성 것 같아요. 동의 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여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게 언제부터냐 그러면 이게 지금 곡선이요. 여기 지금 남자 곡선이 있고 빨간 게 빨간 게 녹색 남자. 있잖아요. 녹색은 여자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시간이 보시면 벌써 남자는 1시간만 지나면 이게 혹시 잘 진전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 여성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시간도 길지 않나? 남자 1시간에 하는 생각을 여자는 한 달에서 석 달 사이니까 한 2달이나 돼야 하네요. 그렇죠. 여자들은 그거 외에도 따질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래야 될 것들이 많아서. 계산 끝나자마자 결혼하셨어요? 남자는 만난 지 1시간이면 잠깐만, 3개월 만에 결혼했잖아요 지금. 3개월 만에 결혼했잖아. 계산 끝나고 계산 3개월 딱이네. 나 갖고 했구만. 왜 남자들의 뇌만 연구한 거를 말씀해 주시면 여자들의 뇌도 궁금해요. 여자들의 뇌는 오히려 너무 복잡해서 연구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쥐만 해도 이게 사이클이 5일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실험 결과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쉽지 않고. 너무 변해서. 그래서 대부분 그 남자 생쥐들이 연구를 하게 되면 수컷들이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험들이 대부분 단순해서. 수컷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아니, 남자들 얼마나 단순하고 일관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인류라고 생각하지만 남자보다 한 3배 이상 진화됐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얘기를 하다 이렇게 싸우잖아. 그러면 그 여자들은 자기 무리에 가서 그래요. 저런 멍청한 인간들이냐고.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들 무리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는데? 모르겠어 도대체. 맞아. 상위 버전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마치 야한 얘기와 야한 생각과 또 그 생각은 마치 남자만 다 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자들도 모이면 분명히 그 생각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난 똑같다고 보는데 그런가? 똑같아요. 여자들도 남자들이 모였을 때 하는 얘기가 여자들도 똑같이 해요. 근데 여자들이 분명한 거는 남자들보다 절제심이 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여자들과 남자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는 똑같지 않아요. 네, 여자들은 똑같아요. 남자 얘기하고 네. 남자들은 여자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은 자기 남자 얘기하잖아요. 그쵸. 우린 딴 여자들. 정확하다. 절대 같지가 않아요. 남자들은 절대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요. 별별 잠자리 얘기를 다 해요. 뭐 성적인 얘기도 다 하고 절대 자기 와이프 얘기는 안 해요. 자기 부인, 자기 여자 얘기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금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 야한 얘기를 다 해도 그것만큼은 왜 안 해요. 그런 건지 물어봐도 돼요?
왜 그런 거야? 남자는 그것도 내가 세팅하는 거야? 아니요, 온전히 자기 소유물에 대한 건 이야기 안 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깔깔거리며 술 먹고 웃고 있지만 네. 저들 중엔 누가 내 경쟁자 혹은 내 소유물을 뺏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그 자기 남자친구들이 있는데 새로 사귄 여자친구 데려오는 놈이 제일 바보예요. 어릴 때 고등학교 때나 막 이럴 때 그 어설픈 그 경험을 한 거는 두고두고 막 얘기해요. 막 이랬는데 저랬다고 막 자랑스럽게 막 떠들어요. 막 과장되게. 근데 나중에 이렇게 20살 넘고 여자친구가 사귀고 나면, 그러니까 이 여자와의 그 얘기를 밖에 가서 하는 건 굉장히 철없거나 못난 놈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돼. 그래서 절대 그런 건 안 해. 그래서 오만 가지 얘기는 다 해. 나는 이런 거 아니냐는 거야. 내 아내가 미니스커트를 입는 걸 싫어하거나 화장하는 걸 싫어하는 게 다른 수컷에게 예쁘게 보일까봐 그런 마음은 혹시 한켠에 있지 않냐는 거지. 야하는 거, 이렇게 야하다기보다 섹시하게 뭐 파이고 짧은 거 입는 거를 자기 여자가 그런 거 입는 거를 싫어하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동물에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버 같은 경우에 교미를 하고 나서 암컷 얼굴을 물어뜯어요. 이거 재밌다. 네, 그래서 얼굴에 흉터가 나게 되면 다른 수컷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 새끼만 나와라. 이거죠. 그리고 나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교미를 할 때 이렇게 약간 외모가 망가지게끔 이렇게 하는 암컷의 외모가 망가지게끔 아니, 하는 동물들도 경우가 있어요. 외모를 따지는 질투를 거예요. 하는 거래.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수컷이 끌리는 게 암컷의 어떤 우리의 기준의 외모가 아니고 어떤 또 짐승이나 암컷의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모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수소를 들 힘만 있다면 그 생각을 한다. 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적인 이 본능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건가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동물행동학에서 주로 번식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동물행동학에서 배운 거고 이거를 너네 철학으로 삼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배운 걸 다 잊어버려라. 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이 동물의 번식에 대해서 배우고 나가서 이제부터 내가 번식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교육적으로. 섹스가 주는 어떤 그 인간의 삶의 질을 예. 높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많죠. 요즘은 뭐 다이어트를 섹스를 통해서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건강이나 이런 게 수반이 됐을 때 얘기고요. 남성 호르몬 자체가 약간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번식기 이후에 수컷들이 많이 죽어요. 그 면역력도 좀 떨어지고. 떨어진다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를 우리 번식하는 데 이렇게 쏟기 때문에 그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근데 많이 그런 경우도 교수님 있습니다. 그게 그럼 적절한 사정을 통해서 그 남성 호르몬을 좀 이렇게 약간 낮춰놓은 상태로 있는 게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왜 강아지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교미를 해주지 않으면 죽는 네.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강아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도 욕구가 센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자신의 욕구가 있는 만큼의 해소가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론다로우즈라고 하시죠? 이제 격투기 하는 론다로우즈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경기 전에 자기는 섹스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좀 높인다는 거지 자기는. 그렇게 경기력이 좋아진다고. 로키라는 그 본트 영화에서는 그 트레이너가 그래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다리가 약해진다고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멀리하라고 막 그러는 코치들도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결론은 그 스트레스 안 받을 만큼만 성행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결국 되는. 그거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에서 적정선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섹스리스 부부가 무조건 문제가 있다 쪽이었는데 이제는 안 받으면 성적 욕구가 적거나 그 행위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은 사실은 신체학적으로는 어떤 성적인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체가 좀 많이 쇠퇴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은 물론 있어도. 정신에 있어도 뭐 하드웨어는 쇠퇴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교수님 뭐 그 연구 중에 그렇게 노화를 억제하는 뭐 신물질을 발견을 했다. 뭐 네. 그런 게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게 동의보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분마초라는 얘기가 나와요. 분마초. 분맛. 말을 분발시킨다.
정말. 예. 일종의 그래서- 불도장 같은 거. 예. 그 동의보감에 보면 그 분마초를 먹으면 말이 그 쓰러졌던 말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마초라고 얘기를 붙였는데 희한하게도 그게 사람한테는 효과가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결국에는 우리 달여 먹잖아요. 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물로 달이면은 그 말이 일으키는 성분은 결국에는 물에는 안 녹아나요. 그래서 물은 사람이 먹고 그 찌꺼기 진짜 중요한 거를 말이 먹어가지고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의 추출물에서 봤더니 어떤 베타라파촌이라는 굉장히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그 운동이랑 소식을 모방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동이나 소식을 안 해도 쥐한테 먹이면은 얘가 살이 빠지고 근육이 생기고 그다음에 수명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죠. 아직 상용화는 안 된다. 할 저 필요가 가지고 없는데요. 실험하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많은 음식물에 들어가 있고요 이미. 사람들이 이미 그 성분은 무슨 풀이 아니에요? 분마초. 그렇죠. 거기 가장 많다는 거지. 그 성분. 예, 다양한 그 식물들에 있고요. 우리가 이미 먹고 있는 성분이고 뭐 예를 들면은 특히 이게 제일 많은 게 그 라파초트리라는 그 남미의 그 나무하고 그 동양에서는 그 단삼이라는 그 식물에 특히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출물을 쥐한테 먹여서 이제 저희가 실험을 했었죠. 노화 방지 이렇게. 그 효과가 결국에는 소식이나 이제 운동을 모방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운동이나 소식하실 수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다려 먹어서라도 예. 다만 근데 혹시 운동을 못 하거나 뭐 소식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나이가 들어서 그 체력이 떨어지고 성적 욕망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노인들은 성욕이 감퇴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이제 가장 격렬한 욕구가 사라짐으로써 다른 어떤 평화로움을 가지고 뭐 연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런 나이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약물이 개발되는 바람에 나이가 들은 50대, 60대, 70대, 80대에 가서도 여전히 젊은 에너지를 왕성하면. 갖겠다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삶이겠지만 전체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그것조차도 별로 그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 왜냐하면 전성기가 지났으면 어느 정도는 사회적 활동도 빠져주고 또 자신들의 어떤 그 나이를 먹어가는 형태로서 사회가 이제 핵심 세력이 체인지가 돼야 되는데 왕은 47세에 돌아가셨고 황관은 7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과연 나는 장수를 위해서 거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야, 성욕을 포기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성욕을 포기하고 오래 사실래요? 저 올해 47세예요. 근데 여자라면 여기서 선뜻 네라고 대답해요. 여자들은 남자하고의 그런 성욕구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오래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오래 살고 싶어. 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문학들에게 네. 문학들 속에서 여자들에겐 그런 선택의 딜레마를 주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 남자의 뇌의 어떤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착각을 잘한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만 돼도 아마 아들한테 한번 진솔하게 얘기를 해보시면요. 본인이 굉장히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줄 알아요. 진짜 그래?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에요. 모든 많은 여성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결혼을 한 사람하고 해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대부분 남자들이. 있어. 그 왜냐면 보통 많은 그런 자극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한테 또 빠졌구나. 일반적으로 거울을 봤을 때 남자는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한 15% 자기를 잘생기게 보고요. 여자는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대략 한 15% 자기를 못생긴 거나 뚱뚱하게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남자는 원래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여자에게 먼저 대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올라가야 아무한테나 찝쩍거릴 수가 있고 그래야 종족 번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여자는 한 번 남성과 섹스 이후에 임신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게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입장이라서 항상 경계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남자가 좀 더 자기에 대해서 잘난 줄 알고 여자는 자기를 좀 이쁘지 않게 본다라는 그런 남자들이 왜 자기 좋아한다고 아까 착각한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동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착각한다는 게 뭐냐면 어디에 암컷이 있는가 동물들은 그리고 대상이 내가 암컷인가 배우자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를 빨리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지하는 기전이 사람은 복잡한 거고 동물들은 조금 더 단순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한 거죠. 제가 하나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보시면은 반딧불이죠. 저게 지금 어떤 게 수컷이고 어떤 게 암컷인 것 같습니까? 저렇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저게 뒤만 봐서. 큰게 암컷이라고 그러네요. 큰 게 암컷입니다. 조그만 게 수컷인데요. 반딧불이 중에서도 종자가 다른 반딧불이에요. 그래서 큰 반딧불이가 지금 작은 반딧불을 잡아먹는 장면이에요. 또 먹어요? 또 한 거야? 다 그렇게 먹어 자꾸. 왜냐면 진짜 잡아먹는 네,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하는 아니 좀 왜냐면 그거는 상관없이 네, 상관없습니다. 지금 저 수컷이 지금 저 큰 암컷 반딧불이가 반짝이는 불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을 뿐이에요, 쟤는. 그런데 저 암컷은 앞에 먹이가 있으니까 먹었을 뿐이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착각하는 예예요. 근데 그래서 저 종족이 달라도 같은 반딧불인데 지네끼리 먹어요? 그렇죠. 쟤는 암컷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가는 거죠. 그건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만나야 재생산을 하기 때문에 신호를 보고 가는 거죠. 네. 근데 저렇게 잘못된 신호를 보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맞네, 맥주병이랑 교미하는 그런 풍뎅이가 그 이그노벨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벨상 중에 약간 중요하진 않은데 웃긴 그 발견을 한 상에 주는 이그노벨상의 그 수상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 저 그 여자 브레인적으로 방독면 만든 분 상 받는 거 그렇죠. 봤어요. 그 같은 그 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표지판을 보고 이렇게 교미를 시도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표지판을 있습니다. 보고 교미를 시도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역시 풍뎅인데요. 네네. 그 오스트리아 사는 호주의 풍뎅이는 그 호주에 가면 그 오렌지색 그 표지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똑같은 자기 오렌지색이니까 암컷인 줄 알고 가가지고 이렇게 표지판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신호를 보고 가서 하는 게 남자들 클럽에서 그렇게 많이 까이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잘못된 신호를 착각의 보고 문제인데 이 남자의 그 뇌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그런 암컷을 이렇게 인식하는 과정에서 저런 끌림 현상이 있긴 한데 그걸 뭐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 하네요? 개를 키웠는데 되게 예쁜 발발이 아이였어요. 이렇게 이놈이 오늘 내가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비디오 보다가 잠들었는데 뭐가 여기 누르고 있어. 아빠를 여기다 올리고 내 가마에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라고 하죠. 여기가 비슷하잖아. 뭐가 비슷해?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베개 베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부터 이 개가 싫어지는 거야. 난 그래서 그 뒤로 습개를 안 키웠어. 그 신호를 받았을 뿐이에요. 형이 신호를 신호를 잘못하면 형이 보낸 잘못이야. 거죠. 머릿속에. 내가 여기를 뭘 신호를 보내? 뭐 거기를 좀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막아. 신호를 자꾸 보내는 자면서 고개 돌리면서 쌍가마였으면 2마리 키웠는데. 취향이라는 것도 결국은 뭔가 필요에 의해서 갖게 되는 건가요? 이성을 만날 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 성적 취향이 결정되느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동물의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컷이 암컷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연계에서는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암컷의 선호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기준들을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극락조인데요. 딱 클럽이다. 극락조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일단은 그 이 새들이 암컷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이 혼자서 이 무대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야. On the island of New Guinea, this bird of paradise 오, is about to... On the island of New Guinea, this bird of paradise is about to attempt to find a mate. I'm a love man. Call me the love 와 대박이다. What they call me, I'm a love man. I'm 6 feet 1. 저 새는 제임스 브라운 같아요. 저 위에 구경하는 애들 다 암컷이죠. 암컷입니다. 진짜 춤이네. 간택당하는 거. 정말 구애의 춤이구나 이게. 세상에. Hey, look out, I wanna take you out, 'cause I'm a love man. That's what they call me, I'm a love man. Because 그래서 이 암컷이 어떤 수컷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은 굉장히 새롭고 기발한 그런 수컷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새들 같은 경우에 머리에다가 이렇게 붙여줬어요. 인공적으로 털을, 흰 털을. 특이하게. 예, 자연계에는 없어요 그런 게. 재밌다, 재밌다. 그런데 암컷새가 그 수컷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까다롭냐면 성형 수술이 거의 흰색 털은 좋아하는데 뭐 빨간색이나 녹색 털은 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흰색에 대한 선호도가 있더라. 그것도 그냥 무슨 그렇죠. 특정 색에 다른 색은 별로. 특히 여러분 집에 뭐 십자매나 치우시는 새가 있으시면은 그거 한번 붙여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암컷이 좋아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흰색만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수컷새는 당연히 이제 노래도 잘해야 되죠. 제브라 클럽에서 이제 노래방으로 넘어왔나요?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그냥 노래가 처음에 그냥 한 번에 잘 부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배웁니다. 아빠한테. 그래서 알에서 태어난 지 거의 얼마 시간 이내에 배워야 돼요. 반드시 그 노래를 배워야 이게 잘 노래를 할 수가 우리 있어요. 아버지 너무 나 막혔어. 근데 그때 시기를 놓치면 노래를 못하고 암컷들이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병아리. 뿔론 병아리는 원래 그 오리의 일종이에요. 네. 근데 보통 오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수면성 오리라 그래서 물 위에 떠다니는 오리가 있고 잠수성 오리라 그래서 잠수하는 오리들이 있어요. 아, 예. 근데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리가 조금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게 잠수 오리입니다. 잠수하기 좋고. 뒤에서 이렇게 수영하기 편하게. 그래서 이건 잠수성 오리 중에 뿔론 병아리인데요. 뿔론 병아리의 구행동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다리를 이렇게 하고 수중 발레하네. 자, 둘이 똑같이 생겼죠? 하나가 암컷이에요. 어머 얘네 봐 춤추고 있는 것 지금 같아. 암컷을 따라하는 거예요. 웬일이니 니네. 얘 지금 괜찮은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체력 테스트. 어머 웬일이냐. 테스트하는 거고요. 오늘들이. 근데 아직 테스트가 통과된 게 아니고요. 가다가 또 오른쪽으로 90도로 이제 팍 틉니다, 얘네들이. 암컷이요? 순발력 네. 테스트라는 거. 그래서 얘가 순발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그게 두 번째 테스트예요. 그래서 탁 틀어가지고 갈 때 또 잘 따라가야 됩니다. 얘가 암컷은 틀었는데 혼자 지나가 버리면 탈락. 그런 거죠.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그럴 거 아니야. 야, 너 어땠냐? 야, 2번이나 네, 그다음에- 틀더라고. 아, 참. 그 두 번의 테스트가 끝난 게 아니고요. 딱 그 두 번 테스트가 끝나면 바로 물 속에 들어가서 1분 이내에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사냥 능력. 능력까지 보는 거. 공성대법 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얘가 왜 물 위로 뛰는 거를 암컷이 선호를 할까요? 왜 테스트를 할까? 아까 건강 나왔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천적으로부터 회피? 체력. 천적으로부터 회피. 아주 가까웠습니다. 아주 가까웠어요. 예. 이 뿔론 병아리는요, 암컷과 수컷이 같이 육아를 합니다. 그래서 등에 이렇게 태우고 암컷이 먹이를 가져오면은 또 수컷이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매나 그런 그 위험한 동물이 나타나면 천적들이 아빠가 뛰어야 돼요, 물 위로. 미끼가 되는 거죠. 미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뛰어요. 엄마는 교란입니다. 애들 데리고 네. 그래서 엄마는 가만히 숨어 있고 아빠가 뛰면은 이제 우리의 관심을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90도로 팍 꺾는 거는 왜 하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죠, 살아야죠. 거기 그냥 뛰다가 잡아먹히면은 보람이 없죠. 그런 남편은 필요 없어요. 도망가서 살아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생겼어도 애만 낳고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맞아, 그렇죠. 맞아. 그래서 머리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각도에서 탁 틀면은 뒤에서 쫓아오던 매는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과연 우리가 머리로 하는 걸까 가슴으로 하는 걸까? 가슴.
가슴이 안 가슴이죠, 나와. 가슴. 사랑은 가슴이죠. 가슴에 아무것도 없고요. 당연히 되죠. 이런 비슷한 논의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감정이나 사랑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학의 아버지죠. 히포크라테스는 뇌에서 그런 기능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뇌가 이 사랑을 대하고 그다음에 암컷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동물 사회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혹시 사마귀가 그 교미하는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십시오. 뭔가 좀 머리가 없어. 이상하죠. 뭐요? 근데 뭐가 허전하죠. 머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저 암컷은 수컷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다 먹을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수컷들은 암컷에게 접근할 때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먹힐까봐. 네, 그래서 보통 암컷이 뭔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네, 암컷에 이렇게 등에 올라타서 거의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교미가 안 됩니다. 왜냐면 뇌가 계속 명령을 내리는 거야. 너 위험해, 너 위험해. 너 이러면 안 돼. 계속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너 죽을 수 있어,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순간에 암컷이 고개를 돌려서 뇌를 얼굴을 먹는 거죠, 머리를. 이 뇌가 더 이상 이제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수컷의 몸이 결국은 계속 교미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없는데 계속 돼요? 정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사마귀를 잡아보시면요, 머리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도 당분간 좀 움직입니다. 오히려 더 용감하게 다는 거예요. 헐야. 그래서 뇌의 역할이라는 게 조심스럽게 암컷에 접근하고 최적의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뇌가 사람 뭔가 조심시키고 주의시키고 아무한테나 함부로 못하게 하고 등등등을 조절하게 만드는 자아 기능을 하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면은 정말로 번식하는 데는 도움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사람의 사회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냥 여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니, 상당히 위험해요. 그 고대 사회에서 무슨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냐면요. 제가 부자가 돼서 이제 많은 부인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이 음식에 독을 넣어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부인들이 나눠 갖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재 화가 카라바조의 그 유명한 그림이죠. 그 유디트 필로퍼슨 장군인데 결국에 친하게 지냈던 여자한테 이렇게 목이 잘리는 여기 사마귀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되게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천하의 헤라클레스도 결국 자기 아내한테 죽었고요. 그렇죠. 그 아가멤논이라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도 고향에 돌아가서 결국은 자기 아내와 아내의 정부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그렇죠. 아니 근데 방금 이야기 종합하면 뇌가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찾는 기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본능적인 행위가 그렇죠. 아니라. 뇌가 없으면 성적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몸이 그냥 따라가겠죠. 반응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뇌가 있어서 그거를 다 맘대로 가지 못하도록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주로 신기하게도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감정은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 공포나 두려움이나 분노 이런 거는 굉장히 연구가 잘 돼 있는데 주로 행복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감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다만 행동학적으로 그 헬렌 피셔라는 여자 박사님이신데요. 사랑을 3단계로 구별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를 그리워하는, 뭔가 만남을 그리워하는 그런 욕정의 단계죠. 정. 몸속에 그 성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성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배우자를 찾고 그다음에 그런 욕망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뇌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를 끌림이라고 그러는데요. 어트랙션. 뇌에서 또 다른 종류의 호르몬들이 또 나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심장이 이제 뛰고 혈액도 빨라지고 하는 게 이제 교감신경계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끌림의 단계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과연 우리가 심장이 뛰어서 뇌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이 생겨서 심장을 뛰게 하는 건지 그것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안 밝혀져 있는 거고요. 남녀가 처음에 사귀게 되면 공포 영화를 보러 가거나 놀이동산에 자주 가게 되는 이유가 심장을 뛰게 만들면 머리를 착각하게 만든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카필라노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카필라노 계곡에 가면은 굉장히 안전한 다리가 있고 굉장히 무서운 다리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무서운 다리를 건너온 남자들이 거기 그 앙케이트하는 여성한테 나중에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애정이 끌려서.
근데 반면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넓은 안전한 길을 넘어온 남자들은 똑같은 여성인데도 나중에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 같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뜨거운 화학적인 관계는 거의 한 1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뇌가 변합니다. 정말 끈끈한 그런 연결고리가 뇌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정이라고 하는. 근데 그 정에 해당하는 호르몬들이 굉장히 있어요. 옥시토신. 옥시토신이 원래 임산부가 애날 때 하는 호르몬인데 맞아요. 이게 남자의 뇌에서 이렇게 옥시토신이 나오게 되면은 안정감. 예, 그러면서 소셜 본드가 형성이 됩니다. 사회적인 인지관계가. 그리고 또 뭐 바소프레신, 바람 피는 걸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NGF라고 그래서 너블 그로스 팩터라고 그래서 우리 신경회로를 바꾸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자의 뇌, 그다음에 중년의 뇌는요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창기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사랑, 뜨거운 사랑, 그렇죠. 그죠? 그것으로 이제 그런 감정으로 결혼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정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게 사랑이 식어서 정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옥시토신이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NGF라고 그랬죠. 또 신경망을 새로 만드는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특히 그 전두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두엽에서 결국에 나의 아내다, 내 자식이다, 또 내 동료다 이제 그런 회로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게 되고 봉사를 해도 즐겁고 또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뇌가 변해가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어떤 호감, 좋은 마음, 좋아하는 마음은 본질은 똑같은데 형태가 변하는 건데 많은 여성분들은 사랑이 변했다, 네가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랑의 형태, 발현되는 형태가 변화되는 거지 그게 본질이 변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 애착의 단계, 그 변한 뇌를 가진 남자 정말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듭니다. 사실 한 여자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바라보고 집에다가 무슨 사인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적극적인 애착이 이미 형성된 남자가 드라마에서는 이미 연애 초기부터 그려진다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남자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혹시 그럼 사랑도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그 해석이 가능한데 정 또한 이 과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장 그 동물 실험 연구라든지 신경과학에서 연구가 많이 된 부분이 그 정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대상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서도 또한 그렇게 사회적으로 정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없앤 그런 생쥐라든지 아니면 자연계에 있는 다양한 동물들의 어떤 그런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정이라는 게 뭔가,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서로 유대관계를 갖게 되는가,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이죠. 쥐가 정이 있어? 대부분 쥐들이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교미를 한 다음에 그냥 각자 흩어지는데 이 쥐들은 교미를 한 이후에도 계속 가정을 지킵니다. 수컷이. 그래갖고 나중에 새끼가 나게 되면 같이 육아를 또 같이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상적인, 여성분들이 말씀하신 이상적인 그 남성상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쥐가 왜 그럴까? 과학자들이 가만 놔두질 않죠. 저런 쥐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런 가정적인 쥐하고 난자성인 쥐와 뇌를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 소위 바람기를 잡는 그 바소프레신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가정적인 그 쥐를 보면은 밑에 까만 거 있죠, 그죠? 까만 게 바소프레신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바소프레신 수용체가 저 배측 창백이라는 저 뇌 부위에 이렇게 발현이 되게 되면은 이 쥐가 가정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엔 근데 저게 발현된다고 해서 정말 저게 가정적으로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그거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원래는 발현되지 않는 생쥐예요. 바람기가 있는 생쥐의 그 뇌 속에다가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그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발현시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가 갑자기 외도를 멈추고 갑자기 부인한테, 아내한테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네요. 김태훈 씨가 말씀하신 게 현실로 될 것 같은데요. 이지현 씨 막 남편 주무시는데 엉덩이에다 바소프레신 주사 맞고 아침에 자고 있다가 딱 꺼내서 그러면 뭔가 주사를 들고 탔어? 라고 얘기하는.
인간한테도 이 투여가 가능한 겁니까? 그 바스프레시냐 뭐 튜어가 가능하죠. 저 임상 실험 안 돼요. 저희 신랑부터. 바스프레신 같은 경우는 또 배뇨 이뇨작용에도 또 영향을 주기 맞아, 때문에 그쵸. 아마 부작용이 좀 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정적은 됐는데 계속 화장실. 가정적은 됐는데 성생활을 못한다든지. 화장실에서 살아야지. 그 동물에서는 이 동물 수컷이 좀 바람기가 좀 많을까 안 많을까를 판단하는 지표가 좀 있긴 해요. 여기서 바람 피는 수컷은 길을 잘 찾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머 내 차에 내비게이션 없어. 어떻게 이거 어떻게? 보시면 암컷이나 수컷이나 이렇게 공간학습 능력이 차이가 없는데 바람기가 많은 수컷들은 굉장히 공간학습 능력이 뛰어나죠. 잘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구나. 했습니까? 저거? 잘 돌아다니는 거지 찾으려고. 야. 그렇죠. 암컷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아는 겁니다. 동네방네 어디에 어떤 암컷이 살고 있다는 거를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자들 중에도 있어요. 예. 길 잘 찾는? 예, 있어요. 있어요. 제 바람기가 친구- 있어요? 바람기는 없어요, 근데. 바람기가 아니고요. 그 새들 중에서 뻐꾸기가 그렇게 공간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암컷이. 왜 그러냐면 뻐꾸기는 절대로 자기 새끼를 자기가 안 키워요. 그렇죠. 남의 남의 둥지에 둥지에다가. 나서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어느 집에 어느 아줌마가 지금 임신 출산 직전이라는 걸 잘 파악을 해요. 그래서 알을 하나씩 이렇게 미리 가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다음에 또 관찰을 해요. 이 대리모가 잘 키우는지. 아 계속 예. 돌면서 감시도 합니다. 그래서 무섭다. 만약에 자기 새끼를 잘 안 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둥지 자체를 다 날려버려요. 진짜요? 자기 새끼도 무섭다. 포기하고. 그렇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게 자기가 직접 잘 가르쳐주는 엄마도 있지만 뭐 학원에 다 보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감시를 하고 그리고 어느 학원이 좋은지 이렇게 다 이렇게. 내 아이 제대로 케어 안 하면 가서 학원 다 박살내버리고. 맞아. 그래서 엄마의 공간학습은 어떤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이 있고 아빠의 공간학습은 아무래도 약간 바람기와 그래, 남자들이 문제야, 항상. 여자들은 다 좋은 데 써요, 갖고 있는 거. 수컷이라 수컷 남자가 아니라. 들지도 그러는 판에. 아니 근데 이 바람기가 그러면 타고난 건가요? 그 유전적인 다양성이죠. 아마 그런 거가 좀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개인 차이는 뭐든지 있을 테니까. 근데 일단 저 동물의 예는 그 확실히 유전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에 있어서 이제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전적인 거 보면은 바람기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바람기가 많은 게 뭐 외모와 상관이 없다고는 하는데 분명히 그 사람의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받아야 만족해하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어딜 가나 관심의 중심에 내가 있도록 자기가 그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또 바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부분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바람 피는 걸 보고 자란 그 아이는 둘 중 하나예요. 난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죽어도 안 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러고 똑같이 있든지 돼 있고. 아니면은 그 외도나 그런 것에 대한 역치가 되게 높아요. 어지간한 건 바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길을 잘 찾고 후진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시대에 사냥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채집 활동을 하던 여자들은 봄엔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여름엔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맞아요, 정해져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들 같은 경우가 뭐가 있냐면 사냥이라는 건 어느 지점에 뭐가 있다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드디어 사냥감을 하나 잡았단 말이에요. 돌아가야지. 그럼 집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지 마음대로 온 길을 거꾸로 계산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능력이 떨어졌던 수컷들은 과거에 다 죽은 거야. 나가다가 집에 못 가서 얼어 죽고 굴러 죽고 산에서 밤에 호랑이한테 잡아 벗겨 죽고 그래서 현대에 살아남은 수컷들은 공간 능력 하나만큼은 최상위의 개념이 그 상위에 있었던 수컷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발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쳐도 몇 년 전까지 일부 다처제가 됐지 않았어요? 첩실이 인정받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한 집에 같이 사는 집도 있었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두세 부인이 명 또 있거나 뭐 둘이 혼외자 있다고. 많고 뭐 그런 집들이 그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할 거면 다부 다처. 네, 서로 공평하게. 내가 여러 처를 거느릴 거면 내 처도 여러 부를 저도 사실 이쪽인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자연계에 다부다체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 그냥 인간이 난잡성이라고 그러죠. 난잡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부르니까?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동의하지 않는 거로. 뭐가 있네요. 교수님 제가 그렇게 난잡해 보여요? 그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동물은 이제 다양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실 적응의 단계에 있어서 수컷이 화려한 경우에는 일부 다쳐요. 그러니까 많은 암컷을 이렇게 유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어떤 게 더 화려한 것 같습니까? 왼쪽이 더 화려해 보이시죠? 네. 저게 암컷입니다. 쟤는 일처다부제예요. 오, 남편이 많은 거예요? 그럼요. 동물 사회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부 다처 일처 다부가 동물로 들어가면은 같이 사는 게 아니죠. 교미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교미의 그죠? 의미죠. 네. 이거는 무게중심 집단 사회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벌거숭이 두더지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네이키드 몰이라는 건데요. 아주 희한한 동물입니다. 얘네들이 아프리카에 이렇게 사막지대에 사는데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시력이 땅속에 살아요. 그런데 보면은 여왕만 새끼를 낳고요. 나머지는 그냥 놀아요. 나머지 암컷들도. 네. 저기는 암컷, 수컷이 다 평등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행위가 없어요. 암컷만 여왕만. 여왕만 몇 명의 그 수컷을 데리고 번식을 합니다. 신기하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평화롭게 살아요. 그러다가 제 역할이 뭐냐면 뱀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그냥 돌진합니다. 얘네들이 솔저예요. 먹이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병사는 병사인데 이름만 병사지 가서 잡아먹히고 총알 바지로. 총알 바지. 뱀은 이제 배불러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왕은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족이 전혀 이상을 안 받죠. 근데 놀라운 거는 보통 쥐들이 1, 2년밖에 못 사는데 길어야 3년이고 근데 저 쥐들은 30년을 살아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사회 체제하고 도대체 쟤네들은 왜 이렇게 건강하게 두더지가 장수를 이렇게 하는지. 여왕 말고 일반 병사들도 30년 살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침팬지나 고릴라 사회 같은 게 이제 폭력성들이 존재하고 두목을 그 몰아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음모들도 진행이 되고 굉장히 어떤 인간의 어떤 정치 구조와 비스무리한 그런 형상들이 벌어지는데 보노보 원숭이들은 그게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보노보의 원숭이의 경우에 굉장히 보면 아까 난잡성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걔네들의 사회적인 친밀도가 높고 특히 그 암컷과 수컷 이런 관계들이 상당히 그 성적인 그 언어도 존재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죠. 그리고 참 난잡이라니까 좀 안 좋은 의미인데 사실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자연계에 나쁜 아빠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숫사자 같은 경우에는 새끼들을 이렇게 물어 죽여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원숭이들, 뺏길까 봐. 그 원숭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 새끼들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새끼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그 종족이 제대로 번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가만히 알고 보니까 자기 새끼는 안 죽여요. 네. 자기 새끼 임신시키려고 남의 새끼 죽이는. 남의 새끼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새끼를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더 이상 그 엄마가 암컷이 새끼를 양육을 안 돌볼 하고 양육을 포기하고 임신을 하게. 그렇죠. 임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위가 벌어지는데요. 거기서 또 하나의 지혜가 나오는 거죠. 이 원숭이가 어떻게 내 자식인지를 구별하겠어요? 어떻게? 냄새?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를 한 암컷의 원숭이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숭이가 데리고 있는 애기들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또 기억은 아니, 근데 하네. 그 암컷이 자기랑만 안 하고 딴 수컷이랑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암컷 원숭이가 많은 수컷이랑 만약에 관계를 하게 되면 많은 수컷들이 다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종의 그 어떤 난잡한 그렇죠. 그 엄마의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내가 새끼를 키우는데 다 자기 새끼가 아니면은 다 수컷들이 와서 공격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생각 가끔 해. 이렇게 야 진짜 그러면 지금 결혼 제도가 맞냐? 사랑이 3년이면 정으로 사는 거 한 5년에서 한 8년에서 10년이면 사실은 헤어져도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책임감이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 근데 아니고. 사실은 일부 일처에 혹은 일부 다처건 뭐건 결혼 제도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진 게 인류 역사상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가족 체제의 어떤 절대성은 없고요. 일종의 게임입니다, 이게. 그거에 관련돼서 과학자들이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마뱀 연구가 있어요. 그 도마뱀이 3종류가 있는데요. 오렌지색, 그다음에 파랑색, 그다음에 노란색.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해는 노란색이 번성을 하고 어떤 해는 블루가 번성을 하고 어떤 해는
그린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 성향이 달라요. 그 오렌지 애들은 일부 다쳐요. 그러니까 다 공격을 합니다. 다른 데서 아빠들을 다 쫓아내고 모든 앙컷을 자기가 다 차지해요. 그게. 그래서 걔가 한 전성기를 이렇게 구가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지혜로운 애가 나오는데 옐로우라는 애가 나오는데요. 걔는 노란 도마뱀은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얘가 다른 가정을 공격하려고 출장 나간 사이에 얼른 들어가서 교미를 하는 거예요. 얼른 들어가서. 그래서 이 오렌지 도마뱀이 자기가 다 영역을 했는데 나중에 새끼들은 다 노란 애들이 태어나요. 재밌다. 얘는 지금 바깥쪽으로 출장 다니기 바빴는데 그렇죠. 애들은 태어나면 다 노란색으로 애들이 나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러면 파란 도마뱀은 뭐냐면 가정을 지키는 도마뱀이에요. 그래서 옐로우가 침입할 틈이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블루 도마뱀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 옐로우 도마뱀이 이제 열심히 한 시기에 의하면 착한 아빠들 세 개가 다 파란 도마뱀이 탁 태어나는데 아니 되게 인상적인 얘기네요. 다시 또 오렌지 도마뱀이 또 그 가정을 파괴하면서 또 자기의 씨를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게임 이론이고요. 사람의 시스템을 우리가 보면 일부 일처제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재 갖고 있는 인간의 그런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부 일처제인과 동시에 틈만 나면 바람이 피. 아까 제가 파란 도마뱀을 표방하되 노란 도마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자기의 유전자는 확실히 지키면서도 언제든지 퍼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란 말이 있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워졌어 지금 표정이.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보면 일종의 결혼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애와 동시에 거의 동거를 시작을 하고요. 동거를 하면서 애착 단계를 다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도 낳고 살다가 그래도 나는 얘가 좋다라고 할 때 이제 결혼식을 나중에 올리면서 결혼 제도 안에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만족도도 훨씬 높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원하는 사람들만 결혼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옛날에는 한국 시스템이 굉장히 그죠 동양적인 사고 방식이 굉장히 가정을 지키는 데 유리하고 서양적인 사고 방식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은 사랑하는 한 외도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자기가 사랑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감정이 식으면 이제 이혼을 하거나 이별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건데 저희들은 일단은 이별은 안 하잖아요. 가정은 지키는데 사랑이 없어도 계속 그거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적 참여가 별로 없던 시절에는 그러한 형태로나마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라는 건 사실 남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두 집안의 관계거든요. 많은 퍼센테이지의 결혼해서 이혼하는 과정 혹은 부부 간의 갈등의 퍼센테이지의 50% 이상이 시댁 문제, 처가책 문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이 가진 어떤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왜 남자들은 어린 여자 좋아하냐? 맞아. 새로운 여자 좋아하냐? 그래. 처음 만난 여자가 이상해. 네. 남자분들한테도 그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알고 싶어. 우리도. 저는요 처음 만난 여자가 좋은 게 아니고 처음 만난 여자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이 아니, 사랑의 출발점이 호기심이라니까. 근데 호기심도 근데 이거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남자 뇌가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그죠? 들면 우리 잘못 아니죠. 남자의 뇌는 그렇지만은 또 책임감은 별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렇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요. 남자의 뇌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이런 가능성 뿌려야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본능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들을 뭐 사랑에 빠지거나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사랑이 아니죠. 남자는 아무튼 새로운 여자 보거나 어린 여자 보면 좋아하는 거는 얘 잘못이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못 바꿔요? 그게 못 곧 바꾸는 게 약물이 아니라 나올 거예요. 이게 주무실 때 엉덩이 왼쪽 오른쪽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놔주시면 돼요. 숟가락만 들으면 이게 계속 그거에 대한 통계적인 실험이 있어요. 각 서로 다른 종족의 그 사람들, 그리고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그 여성의 나이를 이렇게 조사한 게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 세계 모든 남자들이 똑같은 성향을 보였어요. 그 10대 중반의 남자들이 20대 초반의 여자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연상에. 그때는 누나들 그리고 좋아했죠. 20대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20대들이 20대 초반을 또 좋아하고
30대도 20대 초반을 좋아하고 그리고 40대도 역시 20대 초반을 야,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한 거야. 그런데 우리 잘못 그게 아니라니까. 너무하다기보다도 이게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네. 주로 20대 초반이라고 그러면 이제 가임기에 대한 거죠. 가장 네. 건강한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많은 그 동물 연구들도 보면 그 가임기에 암컷이 존재할 때 가장 수컷의 이런 활동이 왕성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여기 지금 화면이 있는데요. 양쪽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더 매력적이신가요? 오른쪽이요. 저 왼쪽. 왼쪽. 똑같은데? 근데 이게 희한하게요. 왼쪽.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네. 해요. 이게 똑같은 여성분인데요. 똑같아요? 똑같은 여성분인데 한 번은 가임기에 찍은 사진이고요. 또 한 사진은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생리 때, 생리 아닐 때 배란기 얘기하는 때하고 거예요? 배란기 때. 배란기 때하고 배란기 아닐 때.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모르는데 남자는 구별합니다. 다른데? 어디가?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은 왼쪽이다. 대부분 맞추는 확률이 남자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저 왼쪽이 지금 가임기 예, 때 맞습니다. 왼쪽이다. 우울이란 얘기 아니에요? 다 왼쪽이 왼쪽이 백도가 아니고요. 눈빛도 더 자극적이고요. 그리고 피부나 윤기도 입술 나고. 이런 데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은 뭐 나이가 적든 많든 참 이 사랑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그토록 갈구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한 건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동물들이 사랑이라는 감정 없이도 번식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긍정적인 그런 정서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시피 그게 우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녀간의 사랑들도 있고, 그다음에 동료애, 그다음에 애국심, 또 진리에 대한 사랑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고된 그 논문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겠는데요. 분노와 사랑의 세포는 서로 이웃이다. 이런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 분노와 사랑을 조절하는 이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뇌 부위를 찾은 거예요. 그 시상하부의 그 일부가 되겠는데요. 저 오렌지 점 있는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현재 뇌에서 전극을 통해서 신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소리는 뭐냐면 분노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크다는 거는 이 쥐가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소리가 들리시죠? 소리가 들리시죠? 이게 분노신경인데 이제 침입자가 들어오면 커졌어. 소리가 굉장히 커지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뇌에서 분노신경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지금 저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트레스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격을 하는 행동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분노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저런 분노신경이 활발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쥐는 뭐냐면요. 자, 이제 또 봅시다. 이제 분노신경이 또 소리가 나오죠. 이번에는 암컷을 넣어줬어요. 암컷. 예, 이 쥐가 아는 암컷을 넣어준 거예요. 아, 얘가 아는. 예. 사랑하는. 지금 그래서, 화나 있어 막. 예. 제 넣어주면 어떻게 주의 돼요? 이름은 스파르타쿠스인가요? 어머. 어머 세상에.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예. 어머나. 이게 바로 그 우리 뇌에서 긍정적인 그런 최고다.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 사랑세포의 기능입니다.
모든 분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뭐예요? 왼수들이잖아요. 네. 예, 그런 원수들의 생각들, 나쁜 생각들, 분노들을 딱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로인데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야. 걔네들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야. 그래서 서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면서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면서 분노할 수 없도록 우리 뇌가 만들어진 거죠. 야.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그러다가도 저는 둘째 아이가 딱 나타나면 싹 녹아버리거든요. 맞아. 그렇죠. 이게 그 원리입니다. 교수님 이 실험대로면 아까 뭐 부부싸움도 사랑해서 한다는 말은 순 거짓말이네요. 그렇죠. 그 순간에는 분노신경이 활발하게 돼서 사실은 이 논문에서 다른 그 실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 동안에 분노신경을 자극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죠. 막 물어뜯고 막 싸우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싸움도 습관이 되는 사람들을 봤어요. 매일 죽여! 이거 잡혀서 나오고 때리고 뭐하고 그날 저녁에 뭔 일이 있었는지 화해가 돼 있고 한 5일 뒤에 또 죽여 하면서 살고 하는데 언뜻 보면 사랑하는 사이들인데 그 약간 분노의 맛을 들인 건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이론이 있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분노될 상황에 분노를 하는 거냐? 아니면 평소에 분노 레벨은 항상 준비가 돼 있는데 억제가 돼 있는 거냐? 그런 게 있는데 그 신경과학 연구에 의하면 그 후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분노를 발산할 수 있는 장전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게 언제 위험한 상대가 나타날 수 일종의 정서적 반사신경이군요. 그렇죠. 방어 기제로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게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다 보면 갑자기 화내고. 욕이 나오잖아요. 네. 아니 내가 이런 욕을 하다니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순간에 저는 없는데 뭐냐면 같이 사시는 분이 하더라고요. 아주 고매하신 분인데 갑자기 운전하다가 이렇게 욕이 나오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항상 준비는 돼 있는데 그걸 억제하는 기능이 운전할 때 좀 약간 감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실은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정도 결국은 사랑 때문에 정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조건들, 뭐 덕목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현재 굉장히 그 사회적 동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를 구하는 생쥐에 대해서 일단 이게 중국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뱀인가 봐. 그 사육사가 그 뱀 간식으로 쥐 2마리를 넣어줬어요. 그럼 뱀은 들어왔으니까 간식을 먼저 한 마리를 물었겠죠. 근데 나머지 한 마리가 뱀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눈물을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해가지고 뱀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쥐가 뱀을 공격할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천적인. 그래서 저 장면을 보고 결국에 너무 사육사가 감동을 해서 2마리 쥐를 다 살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또 네이처지에 나온 논문은 뭐냐면은 친구쥐를 가둬놨어요. 네. 그리고 이 쥐가 문을 열면 친구쥐를 탈출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이 쥐들이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쥐는 친구를 이렇게 구출한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재밌네. 그래서 이 뇌에서 형성되는 이 그 새로운 회로의 기능, 교감 회로의 기능이 굉장히 그 과학계의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건 휴먼 스터디인데요. 그 뇌 영상을 찍은 거죠. 이게 뇌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의 뇌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뇌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위에 그 뇌 위에 이렇게 빨간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몸이 아팠을 때 나오는 그런 통증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그거는 몸이 아픈 건 아닌데 또 다른 부위가 아픈 부위 보이시죠? 이렇게 기다랗게 이렇게. 네, 밑으로.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몸은 아픈 신호는 없는데 똑같이 그 부위에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남녀 차이 없었나요? 이거 남녀 차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요? 병문안 왔을 때 저거 한번 찍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교감이 얼마나 되는지도 사진을 찍어보면 바로 과학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요. 제가 아이들이 아플 때 저는 막 제가 너무 아프거든요. 제가 대신 아프고 싶고. 맞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근데 확실히 남자들은 달라요. 엄마들이 아픈 만큼 아프지 않아요. 남편마저 네. 예? 엄마가 그렇게 아픈 아이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남편을 해결책이 남편도 막 같이 일해버리면 네.
아내가 의지가 되겠어요? 오히려 의연한 척 괜찮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정말 그래요? 교통사고가 난 거야, 제 딸이. 예, 그래서 사건 현장에 같이 갔더니 딸이 이게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엄마는 이제 구급차에 애를 같이 실려서 보냈고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궁금했던 게 얘가 얼마나 다쳤냐. 그래서 저는 그 차를 살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너무 보통은 답답한 게 그냥 딸부터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딸부터 저는 따라가서 그 보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아빠와 엄마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 사이언스에 나왔어요. 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옥시토신을 우리가 뇌에서 분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보고가 된 거예요. 뭐냐면 눈을 보는 거예요, 서로. 예, 아이 컨택. 예. 그래서 사람하고 실험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실험은 사람이랑 개랑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개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도 개를 바라봤더니 이 개의 혈액에서도 옥시토신이 증가하고 사람도 옥시토신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오늘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30분 동안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는 건 어떨까? 얼굴 고정시켜놓고 못 돌리게. 30분씩 오래 봐야 돼요? 방걸림 형님은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나 꼬리는 좀. 나 이런 거 같아. 밥 먹다가 와이프가 나를 계속 보고 있다고 쳐봐. 미안해. 잘못했다. 그 논문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5분을 보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30초 1분 때는 너무너무 쑥스러워하더라고요. 어색하지. 근데 2분 되고 3분이 되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울기 시작하고 5분이 되니까 두 사람이 끌어안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원리가 사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리예요. 여러분 캐릭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캐릭터. 우리 연예인들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성격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 캐릭터의 정의가 뭐냐면은 이런 물건에다가 눈을 붙여놓은 거예요. 어떤 축구공에다가 눈을 붙이게 되면 축구공 캐릭터가 되는 거고요. 이 병에다가 사이다병에다가 눈을 붙이면 사이다병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캐릭터가 되냐면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잖아요. 눈을 마주치잖아요. 연결고리가 형성이 돼요. 뇌에서. 캐릭터 치고 눈이 작거나 눈이 없는 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인형을 이렇게 안고 자기의 마치 가족같이 이렇게 되게 되는 원리가 바로 그 눈에 있습니다. 큐티 봐. 입은 없어도 눈은 있잖아.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라디오로 온 사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기가 엄마 눈에 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네, 얘기를 그게 신경과학적으로 100% 맞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 얘기를 엄마가 듣는 순간 내가 최근에 누구의 눈을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정도로 눈을 본 적이 있는가 너무 짠해.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호감을 가질 땐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안 핀대. 근데 연인이 돼서 옆으로 오면 다른 여자를 찾기 시작한대. 눈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이게 남녀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눈보기 참 동성끼리도 이렇게 동료애가 싹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우애라든지 우리 우정이라든지 전우애. 동료애 이런 것들이 같이 사실은 같은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의논하고 하면서.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그런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사회적 동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신을 방지하고 협력을 해서 공동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협력이 문제가 뭐냐면 한 사람이 배신하면은 배신자가 너무 이득이 커요. 그리고 배신당한 사람 너무 피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신을 안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서로 이제 눈빛 교감으로 되는 거죠.